안녕하십니까. 왕따쌤이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반가워요. 자, 우리요, 지금 도형 파트, 평면 도형 파트, 입체 도형 파트를 하나의 큰 대단원 안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평면 도형 파트에서 다각형을 보였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삐쭉삐쭉삐쭉한 놈들이요. 그렇죠? 이번엔 맞아요. 평면 도형이긴 한데 약간 이렇게 둥글려 있는 아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이죠. 뭐예요? 원이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제목이 원이라는 아이. 그리고 이 원 때문에 나오게 되는 부채꼴이라는 아이까지 정리해서 들어갈 겁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요. 당연히 원이라는 아이가 나오게 되면서 이 원이라는 아이가 생긴 모양 우린 다 알고 있긴 하지. 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동그란 거야. 예, 이렇게 하면 너무 아마추어 같잖아요. 그쵸? 이 원이라는 아이의 뜻부터 한번 보실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려운 말은 아닌데 교과서나 앞에 개념서 같은 데서 너무 막 이렇게 막 블라블라 한국말로 막 써 있어서 그래요. 이게 핵심어가 딱딱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 눈에 한 큐에 보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이 되는 점이 필요해. 그거를 저는 O라고 놓을 거예요. 점 O라고 하는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 O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그러한 점들, 이 점들이 엄청 많을 거니까 얘네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웃기는 게요. 자, 볼게요. 점 O가 있어요. 얘가 점 O야. 얘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거리야. 다 같은 거리. 이런 아이들. 이게 엄청 많을 거라고 이 아이들을 신나게 이은 거. 살짝 삐뚤어졌네요. 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이 아이를 점 O라는 아이를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죠. 이거 반대로 쓰는 게 낫겠네요. 원의 중심. 이게 뭐라고요? 점 O예요. 그때. 네, 이렇게 딱 쓰는 게 낫겠네요. 이게 재밌는 게 이 가운데에 있는 요 아이가 바로 우리가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 같은 거리라는 게 뭐야? 그렇죠. 반지름을 의미해요. 얘요. 그래서 이제 요런 아이 반지름이라는 말까지는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들 보셨어요. 그쵸? 예. 저는 옆에다가 따로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표시만 해두고 요렇게. 얘가 반지름이더라.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중학교 때부터는 이 반지름을 많이 나타내는 문자가 있어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계속 나올 거거든. 일명 R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를 조금 알아두시면 우리 서술형 문제 같은 거 푸실 때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그리고 이 R이 1학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올라가서까지도 계속 나오게 되니까 이 아이에 관련돼서는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원 때문에 나온 아이야. 아, 이게 정리가 들어가야 돼. 자. 호 AB라는 아이를 좀 보실 거예요. 네. 호가 뭐였죠? 네, 맞아요. 요 원의 둘레의 일부분이야.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우리는 뭐를 넣었어? 문자를 넣었어. 그러니까 이거 직선, 반직선, 선분 이런 애들이랑 비슷한 거군요. 네, 맞아요.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을게요. 그랬을 때 A부터 B까지 원의 둘레에 해당되는 요 일부분, 얘를 호 AB라고 불러요. 따로 저 한국말로 정리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쓰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안 지어야지. 얘가 바로 호 AB예요. 얘도 기호가 필요해요, 여러분. AB는 AB인데 둥글려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아이를 둥글려 주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자, 다음 이번엔 요 A와 B가 있는데요. 요 원 위에 A, B가 있어요. 근데 A부터 B까지 곱게 되어져 있는 이 선분 같아 보이는 요 아이요. 색깔을 그래서 제가 지금 딴 걸로 놓고 있습니다. 아래 호는 제가 노란색으로 놨고요. 요 아이는 제가 빨간색으로 놨어요. 얘의 이름은 현이에요. 현 A, B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의 기호요. 기호도 아셔야 돼요. 얘는 둥글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 선분처럼 표기해요. 오, 와, 재밌죠? 네, 이런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시작인데요. 이제부터가. 원이 요렇게럼 있는데 각각의 아이들이 마구 나왔어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부채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부채꼴이 뭐냐면 반지름 하나랑 반지름 하나가 더 필요해. 네. 그리고 그때에 요 호가 필요해요. 아, 그래서 색깔로 제가 표기를 한다면 반지름 2개, 그 다음에 여기 호까지. 이걸 다 해서 뭐라고 불러요? 부채꼴이라고 불러요. 네. 되게 재밌죠? 부채 모양이잖아요. 그죠? 네. 재밌는 건 이 부채꼴 아이 말고 꼴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꼴이라는 게 뭐예요? 모양이잖아. 그쵸? 그 아이가 누가 나오냐면 이 아이가 나와요. 자, 얘 뭐라고요? 현이요. 그리고 얘 뭐예요? 호요. 이 아이 있잖아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활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얘는 활꼴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 그래, 참고라고 적읍시다. 일단 부채꼴이라는 거랑 활꼴이라는 거랑 좀 보실 건데요. 얘네들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보실 거예요. 부채꼴은요, 뭐가 필요해요? 반지름이 몇 개? 2개요. 반지름, 반지름. 얘네 둘만 있으면 돼? 아니요. 누구까지? 호까지요. 근데 활꼴은 어때요? 활 모양 얘. 누가 필요해요? 현이요. 현이 필요해요. 현이랑 또 뭐? 호요. 그래서 부채꼴이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 2개에 호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활꼴이라고 하는 거는 현이랑 호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 참고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참고 1. 네, 이번엔 참고 2. 옆에다 써야겠다. 얘는 뭐냐면 얘도 생각보다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 하나의 원이 있어. 예. 이 원에서 제일로 긴 현. 걔가 누굴까? 제일로 긴 현. 그렇죠.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아이가 제일로 길게 될 거예요. 그 아이를 다시 말한다면 뭐예요? 그 원의 지름인 거죠. 그래서 이 원이 있었을 때 지름이라는 아이가 다른 개념이 아니세요. 지름도 현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원에서 뭐 한 거? 제일로 긴 현.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조금 추가적으로 더 보실 게 이런 아이를 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을 아예 꿰뚫고 지나가는 아이가 있어요. 하얀색으로 표현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꿰뚫고 지나가는 아이. 네. 이런 아이를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있거든요. 할선이라고 부릅니다. 네. 찢어질 할이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원을 찢어뜨리는 선인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사실상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접선이라던가 뭐 이런 아이들까지 나오게 됐을 때 또 이제 비교 체험이 가능해서 그게 이제 올라가면, 학년을 올라가면 또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죠. 일단은 내용 안에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바로 원하고 부채꼴을 정리한 아이입니다. 좋아. 문제 한번 볼까요? 나와라! 겹쳤다! 그림과 같은 원 5가 있었대요. 설명으로 옳은 거랍니다. 호 BC가 보이시네요. 호 BC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얘에 대한 중심각이요. 얘에 대한 중심각이요? 중심각은 별거 없어요. 중심에 닿는 각을 중심각이라고 얘기해요. 그 호에 대한 중심각, 얘인 거죠. 몇 도예요? 180도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 개념 정리하면서 중심각을 살짝 빠뜨리기는 했네요. 그래서 지금 호에 대한 중심각이라고 나와져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호를 기준으로 해서 갖고요. 중심에 닿은 각이에요. 이 호에 대한 기준으로 중심각은 누굴까? 중심에 닿은 각. 여기가 중심각이고요. 그러니까 문제자가 각 A, O, B라고 얘기한 건 호 BC가 아니라 얘가 뭐더라? 여기다 써놔주세요. 호 누구요? AB에 대한 중심각이더라. 라고까지 얘기를 써놓읍시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개념에서 살짝 빠뜨리긴 했지만 문제에서 보시는 거요. 예, 이렇게 가능하죠. 자, 2번 갈게요. 2번은 뭐래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얘. 2번은 뭐래요? 호 AC. 나와라. 다 지우자. 호 AC요. AC면 이거거든요. 얘랑 OA. 그 다음 OC. 로 이루어진 도형을 활꼴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아, 더워. 부채꼴이죠. 틀렸습니다. 그쵸? 계속 갈게요. 나라. 이번엔 3번이요. 현 중에서 원의 중심 5를 지나는 현이 제일 짧아요? 이거 왜 이러실까? 제일 길어요. 얘가 지름이에요. 틀렸죠? 4번이요. OA, OB, AB 전부 다 선분이에요. 지금. 이게 부채꼴이에요? 노노노노. 이건 삼각형이죠. 틀렸죠? 5번이요. 누구요? OB. 그 다음 OC. 그 다음 뭐예요? 호 BC요. 로 이루어진 도형은 활꼴이기도 하면서 부채꼴이다 그러네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활꼴의 구성성분 뭐라고요? 호 하나랑 현 하나가 있으셔야 돼. 부채꼴은 뭐라고요? 맞아. 반지름이 2개가 필요해. 그리고 호가 있으셔야 돼. 활꼴부터 맞는지 보죠. 이거 현이에요? 이거 현이에요. 이거 지름이에요. 현이잖아. 현이에요. 현이랑 호야. 대박 사건. 활꼴 맞죠? 부채꼴은요? 얘가 하나의 반지름이에요, 여러분. 얘도 하나의 반지름이라고요. 그리고 얘가 호야. 그럼 얘도 부채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반원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항상 활꼴이면서 부채꼴이 되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어쨌거나 옳은 거. 정답 몇 번? 5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죠. 이런 아이입니다. 네. 재밌죠? 용어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1학년이 좀 할 게 많아요. 용어를 알아둬야 돼서. 자, 이번엔 우리가 이제 요 부채꼴 아이를 새로 들어가셨으니까 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실 거예요. 근데 얘는 사실상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네, 어려운 건 없는데 이게 조금 교과서라든지 어떤 개념서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살짝쿵 좀 한국말로 막 풀이해서 쓰다 보니까 풀어서 쓰다 보니까 약간 장황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체계를 나눠서 보여드릴 거예요. 네. 하나의 원이 있거나 혹은 합동인 2개의 원이 있을 때예요. 얘의 전제 조건은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야. 이거의 전제 조건을 반드시 써놓으셔야 돼요. 이거일 때 부채꼴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중심각이 똑같은 아이가 등장하실 거고요. 중심각이 다른 아이가 등장하실 거야. 네, 다른 아이가 등장해. 달라. 자, 일단 중심각이 같을 때부터 볼게요. 원이 이렇게럼 있어요.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딱 등장할 거란 말이야. 부채꼴이 등장하시는데 중심각이 똑같을 때를 한번 가볼게. 이 각이랑 똑같아요. 한 원이니까 괜찮죠? 네. 이 중심각이 똑같을 때 말이야. 우리가 같은 아이를 찾아볼 수가 있어. 네. 먼저 빨간색으로 가야겠다. 그때의 호의 길이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의 부채꼴의 넓이요. 당연히 똑같겠죠? 얘랑. 그 다음 그때의 현의 길이요. 현의 길이면 이 아이의 중심각을 이렇게 가지면서 현이면 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현이 이렇게 돼요. 두 개 같을까 다를까? 합동이잖아요. 같습니다. 요게 중요해요. 네. 한 원이나 혹은 합동인 두 원에서 부채꼴이 등장하시는데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놈들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의 호의 길이도 같고요. 그때의 부채꼴의 넓이까지 같고요. 거기에다가 현의 길이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중심각이 있잖아. 두 배로 늘어났다고 쳐볼게. 요거 한 놈이랑 이거까지야. 네, 일로 와. 요거 한 놈이랑요. 그 다음에 이거 두 배로 늘어난 점이 두 개 있는 거, 두 배로 늘어난 거 한번 비교해 보실게요. 일단 중심각이 두 배로 늘어나면 호의 길이 어때요? 똑같이 늘어납니다. 그쵸? 정확하게 얘가 두 배로 늘어나게 되면 호의 길이도 두 배로 늘어나고요. 얘가 세 배로 늘어나면 얘도 세 배로 늘어나고요. 중심각이 2분의 1배처럼 좀 줄어버리면 호의 길이도 2분의 1배로 줄어버리겠죠. 길이가. 그런 아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써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얘와 얘의 관계요. 정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심각이 두 배, 세 배, 네 배로 늘어남에 따라 호의 길이도 두 배, 세 배, 네 배로 늘어난다. 이 아이들 둘의 관계가 정비례 관계라고요. 다음, 이번엔 부채꼴의 넓이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짜리였을 때의 부채꼴이랑 중심각이 두 배로 늘어났을 때의 부채꼴이랑 넓이 어떻게 될까요? 중심각이 두 배로 늘어나면 부채꼴의 넓이도 두 배로 늘어나죠. 세 배로 늘어나면 세 배로 늘어납니다. 2분의 1배가 되게 되면 부채꼴의 넓이 또한 2분의 1배가 되죠. 따라서 부채꼴의 넓이도 뭐가 된다? 정비례 관계예요. 그런데 답을 먼저 얘기했네. 그런데라고 얘기를 했네. 저 현 한번 가보려고요. 일단 부채꼴 중심각이 요거 하나짜리고요. 얘의 현은 얘예요. 다음 요거 두 배로 늘어났어. 중심각이. 그럼 현이 누구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이어줘야죠. 현의 길이 보실래요? 두 배로 늘어나요? 여기다가 송곳으로 딱 꽂고 이 노란색 아이 이렇게 돌려봐. 컴퍼스처럼. 그럼 얘 어디에 닿아요? 한 이 정도에 닿아요. 이게 어딜 봐서 두 배야? 말도 안 되죠. 그쵸? 현의 길이는 어때? 정비례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그게 바로 부채꼴의 성질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막 써놨어. 우리 교과서나 앞에 개념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쨌든 우리만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노하우를 담긴 개념 노트를 만드시는 거니까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아주 편하게 눈에 확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 나만의 노하우인데 이거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데. 문제 좀 볼까요? 나와라! 지울게요. 그림에서요. x랑 y 두 개 더해달래요. 되게 재밌는 게 점 5와 5 다시는 각각의 원의 중심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사실은 살짝쿵 이제 이런 말이 더 들어가시면 좋아요. 이 둘은 합동인 두 원이다. 뭐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은데 그런 말이 살짝쿵 빠져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문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거 전제하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지금 얘랑 얘랑이 두 개가 엮여 있는 게 아니군요. X랑 Y랑. 그치? 그러면 문제 제대로 된 거네. 선생님은 여기 한쪽에 X, Y가 다 들어가 있는 줄 알았지. 예, 그거 아니야. 여기는 X 따로 풀고 여기서 Y 따로 푸는 거니까 굳이 얘네들은 합동이 아니어도 되죠. 큰일 날 뻔했네요. 그리고 요 아이 한 원에서 보시고 요 아이 한 원에서 보시면 돼요. 예. 이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오시면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라고 제가 한마디 드린 거예요. 예. 자, 한 원인데요. 호의 길이가 몇 배로 늘어났네요? 3배요. 그럼 중심각도 몇 배로 늘어나셔야 돼요? 3배요. x 얼마 나오세요? 75요. 끝났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암산이 가능하시죠. 그쵸? 근데 이제 암산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이게 계산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내 머리로. 그럼 비례식으로 채워야죠. 3대 9는 3일 때 각도가 25도고요. 이때의 도 몰라. 이렇게 주시면 내항과 외항의 곱으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끝나요. 그쵸? 나 얘도 갈래요. 얘 넓이네요. 네. 이게 사실은 요 파이라고 하는 아이가 우리 다음 챕터에서 볼 거기는 해요. 얘는 일명 원주율이고요. 그 원주율이라는 말이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근데 어려운 말은 아니야. 우리 초등학교 때 원의 넓이 구하고 원의 둘레 구할 때 항상 3.14 곱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도 그 아이 원주율이라는 말 썼어. 근데 좀 귀찮았죠 그때. 3.14 막 계산해야 되니까. 사실은 3.14가 정확한 값이 아니거든요. 끝나지 않는 소수야. 3.14, 159, 2 블라블라블라 끝나질 않아. 그거 끝내려고 하다가 평생을 그 계산에 바쳤던 수학자가 있어요. 결국 죽을 때까지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런 아이를 원주율이라고 얘기를 해서 3.14 대신에 파이라는 아이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계산은 훨씬 더 편리해지죠? 파이만 붙이면 되니까. 그리고 오히려 값은 정확해져요. 왜? 이 끝나지 않는 소수를 대신하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3.14라고 딱 결론 지어가지고 곱하는 것보다 이거 곱하는 게 훨씬 더 값이 정확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의 계산법은 편하고. 자, 좋아요. 어쨌거나 이 아이의 넓이가 6파이가 나오셨대요. 얘의 넓이 y파이가 나오게끔 그때 y를 좀 구해달래요. 중심각을 봅시다. 얘는 60도고요. 얘가 90도예요. 그러면 60도 대 90도는 몇 파이? 6파이 대 몰라 y파이 하시면 되죠. 자,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거 간단하게 먼저 갑시다. 그러니까 30도로 나누시면 되죠, 뭐. 그럼 얘 얼마요? 2대 3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도 파이라는 놈 똑같이 곱해져 있는데 네, 문자 똑같이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나눌 수 있어. 그럼 몇 대 몇? 6대 y가 되죠. 결국 내항과 외항의 곱 가시면 끝나요. y는 얼마? 네, 9 나옵니다. 그러면서 x랑 y 두 개 더해달래요, 선생님. x는 75, y는 9. 두 개 더해주시면 얼마요? 84.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집니다. 자, 계속 이어서 우리가 원도 알았고요. 부채꼴이라는 게 뭔지도 알았어. 그리고 부채꼴의 성질도 알았어. 이번엔 원을 측정해 볼 거예요. 근데 원이라는 건 측정한다라는 게 뭔 거죠? 맞아. 원의 둘레 구하는 거.
그리고 원의 뭐? 넓이 구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상 그 뭐랄까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보신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그때는 이게 이제 둘레를 구하고 넓이를 구할 때 둘레 같은 경우에는 지름 곱하기 3.14 넓이는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하셨단 말이야.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요 파이라는 아이가 등장해요. 쓸 땐 이렇게 쓰고 읽을 땐 파이라고 읽어요. 얘가 바로 뭐냐면 원주율이에요. 말 그대로 원주에 관련된 뭔가 비율인가 봐. 뭐에 대한 원주인데?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예요. 이게 곧 원주죠. 그래서 원주를 지름으로 나눴을 때의 값인 거죠. 어떠한 원이든지 간에 이런 스타일로 계속 끝나지 않는 소수로 나와. 그래서 이게 참 아주 멋진 아이인 게 내가요 여기다가 굳이 이제 3.14를 곱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3.14 곱하면 이 뒤에 있는 1592 블라블라 이 아이들 계산 안 한 건데 정확치 않잖아요. 그쵸? 오히려 파이를 붙여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거고 나도 계산 편하고. 자, 지름부터 봅시다. 지름 곱하기 3.14 이 아이를 바꾸면 지름이 맞아. 반지름에다 2를 곱한 거죠. 그래서 2에다가 반지름이 선생님이 R로 많이 나타낸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R도 곱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까지 붙여요? 파이까지 붙여요. 그래서 얘를 외워주셔야 돼요.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요. 그럼 반지름이 몇 번? 2번이 나와요. 그래서 R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파이만 곱해주시면 돼. 이거예요. 얘는 고3이 아니라 어른 돼서까지도 다 기억하게 될 거야. 여러분들의 어머님, 아버님한테 여쭤보세요. 엄마! 혹은 아빠! 원의 넓이가 뭐고 원의 둘레가 뭐야? 막 이러면서. 다 나오실 거예요. 2파이 R 제곱 막 이러면서 와우 막 이렇게 하시면 완전 예, 멋져지는 거죠. 그렇죠? 예. 요 아이들은 사실상 이 원이라는 거의 둘레와 넓이가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 파이라는 아이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서 봐주셔야 돼요.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나와라. 되게 쉽겠죠? 원 5에 지름 AB래요. 아하. 그리고 지름이 4짜리 그리고 8짜리인 반원을 그렸답니다. 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큰 원의 지름은 얼마야? 네, 12죠. 이게 먼저 나오셔야죠. 색칠한 부분의 둘레랑 넓이까지 구해달라라고 나옵니다. 자, 일단 얘 좀 잠깐 지울게요. 둘레부터 가죠. 둘레가 뭐죠? 둘러싸고 있는 놈이에요. 그쵸? 요 모양 색칠된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놈이야. 그러면 자, 요거 그리고 요거 내가 왜 이렇게 나눠서 갈게? 그렇죠. 잘라서 가셔야 돼요. 얘 하나 1번 얘 하나 2번 그 다음 누구요? 야 나와라. 얘 하나 3번.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을 다 더해 주셔야 돼요. 이게 둘레야. 가자. 자, 일단 1번부터 갑니다. 1번은 반원인데요. 반원의 그 둘레야. 그럼 뭐야? 2분의 1부터 먼저 쓰자고. 그리고 둘레니까요. 파이 R 제곱이야? 2파이 R인 거죠. 2파이 거기에 R 대신에 얼마요? 얘의 R이 얼마였죠? 12가 아니지. 12의 반띵이지. 지름이 12잖아. 그렇죠? 6 들어가셔야죠. 얘에다가 더하기. 이번엔 2번 갈게요. 마찬가지로 반원이죠? 2분의 1에 2파이 R 대신에 얼마? 8 아닙니다. R은 4죠. 그죠? 다음 더하기 또 2분의 1에 이번엔 얘예요. 얘
마찬가지로 2파이 r 대신에 얼마? 2 써주셔야죠. 이것만 실수 안 하시면 돼요. 싹 다 더합시다. 얘는 약분되시면서 6파이. 얘는 약분되시면서 4파이. 얘는 약분되시면서 2파이. 계산하니까 12파이가 둘레로 나오시네요. 다음 넓이 가려고요. 넓이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래요. 태극무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이거 한 큐에 절대 못 구해요. 그래서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를래. 얘 하나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이 구하셔야 돼요. 자, 이쪽 아이는 대체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잘한다. 이거 큰 반원에서 누구 빼야 돼? 요 반원을 빼야 해. 얘를 쏙 빼야 돼. 그죠? 그리고 얘는 그냥 반원만 넓이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쵸? 일단 요거 아이 1번, 요 아이 2번으로 갈게요. 1번부터 갈까요? 뭔데? 전체 큰 아이의 반원. 반원이니까 2분의 1이요. 파이 r 제곱. 파이 r이 얼만데요, 이거? 이거 큰 건데? 6이죠. 6을 2번 써줍니다. 6 곱하기 6을 굳이 계산해서 쓸 필요 없어요. 한 큐에 약분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누구를 빼줘야 되지? 얘를 빼줘야 돼. 그래야 1번이야. 마찬가지죠? 반원이니까 2분의 1. 파이 r 제곱 r이 얼마냐고요? 4라니까요. 4가 2번. 읍스. 그래. 여기도 바로 칩시다. 그럼 약분되죠? 찍찍 3, 3, 6, 18파이. 찍찍 2, 4, 8이요. 그럼 18파이에서 8파이 빼시면 얼마요? 10파이 나오시네요. 나 2번 갈래. 2번은 뭐? 그냥 바로 반원 가시면 돼요. 2분의 1에 파이 r 제곱 r이 얼만데요? 2예요, 여러분. 4 아니에요. 2가 2번이요. 어머, 약분돼요, 선생님. 얘 2파이 나와요. 고로 2파이랑 10파이를 뭐 해주시면 돼요? 더해주시면 끝나죠. 그래서 넓이가 얼마가 나오더라? 12파인가요? 이거 나오고 둘레도 12파이 나오더라.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죠. 자, 요거에 약간 더 가봅시다. 원이 나왔으면 얘도 나와야 돼요. 이번엔 부채꼴 아이 가볼 거예요. 부채꼴 아이에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가실 거예요. 되게 웃기는 게 부채꼴은 원래 원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원래 원의 중심각의 총합이 몇 도예요? 360도잖아요. 그죠? 그럼 그 360도의 일부분이야. 그죠? 그러면 중심각이라고 하는 아이가 분명히 정비례 관계였어요. 그쵸? 결국 선생님 호의 길이는요. 원래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었는데요. 전체가 360도고요. 이 아이를 x도라고 치면 그거가 정비례 관계니까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360도분의 x도만 해주면 돼요. 그렇지. 바로 이거예요. 나 넓이도 할래. 넓이는 원의 넓이가 뭐였는데요? 그렇죠. 파이 r 제곱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원 전체의 넓이란 말이야. 360도짜리의 넓이라고. 그럼 그중에 나는 x도만 원해. 어떻게 하면 되죠? 곱하기 360도분의 x도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 넓이에서 하나를 더 알고 계셔야 돼요. 이 x도라는 중심각을 모를 때야. 그래서 이거는 뒤쪽에 축
측정 나올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입체 도형 우리가 할 때, 계산할 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도 조금 연습이 되어 계셔야 돼. 그때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얘는 있잖아. 일단 2분의 1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요. 요거 원의 반지름이니까 R이라고 놓고요. 여기 호의 길이, 얘를 L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2분의 1에다가 뭐만 하면 되냐면 중심각 필요 없어. R이랑 L만 곱하시면 돼요. 네, 되게 쉽죠? 쉬운데 이거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아이들 외워주시기를 또 마찬가지로 부탁드려요. 문제 한번 볼까요? 나와라!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 A, B의 넓이가 서로 같대요. 같대요. 나 A가 여긴데. A의 넓이 좀 해줘. 전체의 넓이에서 누구 빼요? 요 빈 공간 빼시면 끝나죠. 그쵸? 전체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일단 반원이니까 2분의 1.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R이 얼만데? 이거 큰 놈. R이 얼만데요? 4네요. 4가 2번. 여기에서 빼기 들어갑니다. 뭘 빼셔야죠? 요 아이요. 마찬가지로 반원이니까 2분의 1. 파이 R 제곱. 얘의 R이 4예요? 2예요, 여러분. 이게 들어가 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A의 넓이예요. 다음. B의 넓이는 선생님 있잖아요. 얘랑 넓이가 같다면서요. 응. 그럼 잠깐만. X도 모를 대로 갑시다. X도 몰라. 중심각 몰라. Y가 나와 있는데? 하하. 반지름도 나와 있는데? 가자. 2분의 1에 R, L, Y요. 얘랑이 같대요. 그럼 선생님 이거 약분할래요. 그래. 여기 2. 그래. 여기 2. 얘 얼마요? 8파이. 아예 계산해서 써도 돼요. 얘는 8파이. 얘는 2파이. 빼시면 6파이요. 는 얘 약분할 수 있죠? 얼마요? 2y요. 나 y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몇을 나눠주셔야 돼? 2를 나눠주셔야죠. 약분 찍찍하니까 y가 얼마 나오세요? 3파이 나오십니다. 3만 쓰시면 땡이에요. y에 3파이가 정확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3번 아니면 4번 두 개 중에 하나네요. 이제 x 좀 구해보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아까 A라는 아이, 그 아이의 넓이가 6파이 나오셨었어요. 얘는 자 이번엔 중심각 이용한 거 한번 가볼래요. 파이 R 제곱 4가 2번 거기에 360도분의 X도요. 일단 약분 좀 하시죠. 4 여기 90이고요. 4로 약분하지 말고 2로 하나 약분할까요? 여기 2, 여기 45요. 그리고 저 하나 더 해주실 거 있는데 양변에 파이도 곱해져 있고 여기도 파이 곱해져 있거든요. 저 양변을 파이로 나누면 안 될까? 돼요. 파이로 나누겠습니다. 결국 6은 몇이요? 45분의 2x야. 나 x 구할 거야. 양변에 2분의 45씩 곱할래요. 그럼 얘랑 약분되고 얘랑 뭐만 나왔네? x만 남네요. 얘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찍찍 여기 3 나옵니다. 3, 5, 15, 3, 4, 12, 135가 나오면서 x도는 135도가 나오죠. 아 여기는 그냥 x만 원했군요. 그럼 135만 써주셔야죠. 정답이 몇 번? 4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측정 부분들을 한번 해본 겁니다. 여기 분명히 개념 노트에 정확하게 기입이 되셔야 되고요. 이거 외워주시기까지 하셔야 돼요. 적용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왕따쌤은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ll be back.